이 글을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여성의 불평, 비난, 그리고 경멸 어린 시선을 바라보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성 혐오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 건의 관계 사례, 나 자신의 처참했던 경험, 그리고 물리학 법칙처럼 일관되게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성의 정신, 사이키,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작동해 온 거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부 상황과 무관하게 만성적인 불만족을 생성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지쳐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하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참한 껍데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 모든 것이 부족하다. 끝나지 않는 불만의 굴레. 결혼한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름 끼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꽃을 사오면 색깔이 촌스러워. 데이트를 계획하면 식당 분위기가 별로야. 집안일을 도우면 방식이 틀렸어.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집안일을 안 하면 당신은 게으른 기생충이야. 돈을 벌기 위해 야근을 하면 가정에 소홀해.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일찍 귀가하면 남자가 야망이 없어. 이것은 이중 구속, 더블 바인드 상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는 비난입니다. 이 총체적인 불만족, 당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을 향한 비난은 사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발견, 내면의 공허함은 예부에서 채울 수 없다. 나 역시 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직접 겪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배경, 나이, 직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러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소름 끼치게 동일했습니다. 초기의 허니문 단계가 지나면 그녀들은 서서히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로맨틱하지 않다고 해서 다음 여자에게는 시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너무 유약해, 남자답지 않아. 세 번째 여자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내 의견은 무시하는 독불장군이야. 보입니까? 불만족은 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발현될 별표 기저질환, 프리익지스팅 컨디션, 별표였습니다. 그녀들은 행복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고대부터 내려온 프로그램, 유전적 요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회적 세뇌를 실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도 불행했고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불행했으며 내가 떠난 지금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불행의 원천은 내부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3. 유전적 저주와 대대로 이어지는 불행. 첫 번째 레이어를 벗겨봅시다. 바로 별표 유전, 제네티스, 별표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포함한 성격 특성의 약 50%는 유전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뇌의 화학적 구성이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도록 설정된 채 태어납니다. 그녀들의 기본값, 디폴트 세팅은 불만족이며 정상 상태는 불행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만성적으로 불행했고 어머니가 불행했으며 이제 그 딸 또한 만성적으로 불행한 가정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3대의 여성들은 로또에 당첨되어 천국 같은 환경에 살아도 기어코 불평할 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내신경망은 무엇이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스캔하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갈색 눈이나 왼손잡이처럼 타고난 생물학적 족쇄입니다. 4. 잘못된 프로그래밍,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자. 유전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유년기의 프로그래밍입니다. 내가 만난 불행한 여성들은 예외 없이 다음 두 가지 패턴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문제,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학대했거나 정서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에 대한 깊은 잠재적 분노를 키우며 자랍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자는 결국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형편없는 남자를 고르거나 좋은 남자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어 그를 실망스러운 존재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믿음을 현실로 증명해냅니다. 어머니의 모방.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딸은 스펀지처럼 이것을 흡수합니다. 아, 여자는 원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결혼 생활이구나. 성인이 된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불행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행복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비참한 분위기를 무의식적으로 제한합니다. 그것이 그녀들에게는 집과 같은 익숙함이기 때문입니다. 5. 환상과 현실의 괴리, 디즈니와 소셜미디어의 독. 현대 여성들은 관계와 결혼에 대해 치명적인 판타지를 주입받았습니다. 디즈니 공주,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며 자란 그녀들은 자신이 여왕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며 삶은 끊임없는 로맨스, 모험,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구서, 집안일, 지루한 루틴,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은 영구적인 불만족의 원료가 됩니다. 내가 알던 안나라는 여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는 성실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그녀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이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을 더 벌어오니 여전히 불행합니다. 더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큰 집으로 이사하니 청소가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남편이 더 가정적이면 좋겠어. 가정적으로 변하니 남자가 매력이 없다 숨 막혀 합니다. 목표는 계속 움직입니다. 무빙 골포스트. 왜냐하면 불만족의 원인은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불행에 기름을 붓습니다. 평범한 회계사나 교사와 결혼한 여성은 인스타그램에서 두바이로 휴가를 가고 람보르기니를 타는 인플루언서들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기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자격이 있는데 내 남편이 무능해서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는 그 인플루언서가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사진이 모두 연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비교와 박탈감만이 남습니다. 가치 절하, 디밸루이션, 메커니즘, 갖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 이것은 여성 심리의 가장 잔인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소유가 되는 순간, 그것은 가치를 잃습니다. 싱글일 땐 남자친구를 갈망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갈망합니다. 결혼하면 다른 스타일의 남자를 원하거나 싱글 시절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커리어를 원해서 갖게 되면 전업주부를 부러워하고 전업주부가 되면 커리어 우먼을 부러워합니다. 이 가치 절하는 남편에게도 적용됩니다. 연애 시절 당신의 유머는 매력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철없는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지루함이 되고 당신의 관심은 집착이 됩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녀의 인식, 퍼세프션입니다. 그녀는 이 심리적 변덕을 인지하는 대신 남편이 변했다,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7. 가면을 쓴 연기자와 페미니즘의 모순.
많은 여성들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얻기 위해 가면, 퍼소너를 쓰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여자가 쿨한 척, 통제적인 여자가 순종적인 척, 가정일을 싫어하는 여자가 현모양처인 척 연기합니다. 결혼 후 마스크가 벗겨지면 그녀는 그 오랜 연기에 지쳐 분노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우르뚫어 보지 못한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여기에 현대 페미니즘의 우월감 콤플렉스가 더해집니다. 너는 여신이다. 남자는 너를 모셔야 한다. 이것은 끔찍한 락서를 낳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존경할 수 없으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짐승 취급하면서 동시에 그 관계가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이 하인 취급하는 남자에게서 어떻게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끼겠습니까? 8. 행복을 파괴하는 중독, 피해자라는 정체성. 가장 어두운 진실은 많은 여성들에게 별표 불행이 일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별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불평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피해자가 됨으로써 관심을 얻고 빅터모드 커런시, 자신의 불만족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합니다. 심리치료, 세러피, 문화는 이를 악화시켰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책임을 지는 대신 모든 것을 병리화하고 트라우마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이 내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아 가스라이팅이야. 내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가 상처받았어. 심리학적 용어는 이제 남편을 더 정교하게 비난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별표 치료적 나르시시즘, 세러퓨틱 나시즘, 별표이라 부릅니다. 9. 결론. 남자를 위한 구명보트. 이 모든 것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좋은 남자들이 불행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고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불행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불행했다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어도 불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 헌신, 노력은 그녀 내부에 깨진 독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구멍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메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느니 당신을 비난하는 쉬운 길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여성과 함께 있다면 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행복했는가?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가? 그녀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깨달으십시오. 그녀의 불행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고장 내지도 않았고 수리할 수도 없는 것을 고치려라 인생을 낭비하는 헛된 노력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당신이 신, 가드이 되어도 그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냉혹한 진실이자 유일한 자유의 길입니다.